안녕하세요. 오늘은 SQLD 자격증 문제풀이 무료 강의 11번에서 20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11번 보시면 다음 중 물리적 테이블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선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테이블을 생성할 때 무작정 이름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일단 테이블명은 무조건 문자로 시작하는 게 원칙이고요. 뒤에 보시면 테이블 생성 시에 주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테이블명은 객체를 의미할 수 있는 적절한 이름을 사용한다. 가능한 단수형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테이블명은 다른 테이블의 이름과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칼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테이블들끼리는 중복이 가능하지만 한 테이블 안에서는 칼럼명이 중복될 수 없어요. 그리고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고 각 칼럼들은 괄호로 묶어서 지정한다.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create 테이블 하고 테이블명을 써주고 괄호를 열고 컬럼 1, 컬럼 2, 컬럼 3 쭉쭉쭉 이렇게 구분을 하죠. 괄호로 묶어서 지정을 하고요. 각 컬럼들은 콤마, 잘못했죠? 콤마로 구분되고 테이블 생성문의 끝은 항상 세미콜론으로 끝이 납니다. create 테이블 테이블명 컬럼 나열해주고 끝은 항상 세미콜론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컬럼에 대해서는 다른 테이블까지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는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컬럼 뒤에 데이터 유형은 꼭 지정이 되어야 되고요. C1 나열을 하고 나서 만약에 바차면은 바차를 지정해주고 크기는 뭐 100으로 하겠다, 1000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만약에 컬럼이 인트면 인트로 지정을 해주고 만약에 데이트 형태면 데이트로 지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유형은 꼭 지정이 되어야 되고 테이블명과 칼럼명은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벤더별로 길이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더에서 사전에 정의한 예약어는 쓸 수 없습니다. 예약어라 하면 우리가 뭐 셀렉트 뭐 이런 구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세션을 킬할 때 쓰는 킬 명령어 뭐 이런 거를 지정을 할 때 오류가 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쓸 수가 없고 테이블명은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하지만 문자로 시작하고 나서도 그 뒤에 또 문자가 올 때 이 문자들만 허용이 됩니다. 얘는 8이 아니라 달러예요. 달러, 샵, 언더바, 달러랑 샵이 허용이 되고 또 언더바가 돼요. 그냥 바는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0에서 9까지 쓸 수 있고 영어로 이제 대소문자 쓸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11번 보시면 물리적 테이블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죠. 2번, 4번은 숫자로 시작하니까 안 되고 아까 허용되는 문자가 언더바라 그랬죠. 그냥 중간에다가 바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2번 아래와 같은 테이블 구조를 정의하려고 한다. 이때 아직 부서가 정의되지 않은 사원은 기본 부서 0000으로 배치를 하고 입사일자 기준으로 많은 조회가 발생하므로 입사일자 인덱스를 생성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올바른 SQL 문장을 2개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 부서 코드 사원이 이제 기본 부서 코드가 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 dpt 언더바 코드를 디폴트 값을 주라는 뜻이죠. 디폴트 0000으로 배치를 하고 입사일자 기준으로 많은 조회가 발생하면 인덱스를 생성하라고 했는데 이 인덱스가 뭔지를 우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만 듣고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인덱스는 일단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검색의 속도를 빠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능에 대한 문제나 개선을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인덱스예요. 실제로 실무에서도 속도가 확연하게 느릴 때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인덱스가 없거나 인덱스를 잘못 만들어서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인덱스를 수정했을 때 성능이 확연하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만큼 인덱스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성능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일단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보시면 테이블의 집합이죠.
근데 이 테이블을 찾아가기 전에 인덱스가 하나 있으면 이 테이블의 데이터들은 디스크에 저장이 되겠죠. 여기까지 굳이 안 찾아가도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EMP-NM 컬럼을 인덱스를 생성을 했다. 그러면 이 이름은 기흥,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쭉 정렬이 돼 있어요. 우리가 where 조건으로 select EMP-NM EMP-NM이 김 SQL이다. 그러면 이 김씨는 기역이니까 여기서 바로 찾아지겠죠? 이름이? 굳이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데이터가 여기 다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EMP-NM을 찾을 수 있어요. 인덱스가 있으면 속도가 확연하게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를 생성하는 문법을 이제 뒤에서 볼 건데, 보시면 이 테이블의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일단 EMP-NO 4번이 들어가 있고 낱널입니다. EMP-NM 사원명 낱널, 부서코드 낱널, 입사일자 낱널. 널인 거는 등록일자, 레지스트 데이트밖에 없네요. 그러면 1번 보시면 create 테이블, 테이블명 괄호 열고 EMP-NO 바차2의 10,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잘 들어왔고요. 얘는 낱널이지만 따로 낱널을 지정하지 않았죠? 왜? 프라이머리 키는 낱널이 디폴트니까 프라이머리 키는 낱널일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값이 들어와야 하는 컬럼입니다. 그리고 EMP-NM은 바차2 30 낱널 지정 잘 됐고, 그 다음에 DPT 코드 보시면 바차2의 4, 아까 디폴트를 0000으로 하라 그랬죠? 그리고 낱널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join date, 그 다음에 date 낱널 잘 지정됐고, 등록일자 널. 그 다음에 인덱스 생성을 하는데 얘는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create, 얘는 인덱스니까 create 인덱스, 인덱스명, 그 다음에 on을 붙여줘요. 그리고 테이블명 뒤에 나오고 어떤 컬럼에 인덱스를 생성하라 했죠? 입사일자, join date를 인덱스를 생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정답이고, 2번은 보시면 DPT 코드가 지금 낱널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디폴트 값은 잘 지정을 했는데 낱널이 지정이 안 돼 있어서 틀린 구문입니다. 그리고 3번 create table EMP-NO의 바차2 10 낱널 지정해놓고 얘는 PK인데 밑에서 alter table로 지금 PK를 지정하고 있죠. 이거는 앞에서도 계속 했는데 alter table, 테이블명 나오고 추가하겠다 제약 조건을 어떤 제약 조건? EMP 언더바 PK라는 제약 조건. 그리고 얘는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그리고 컬럼은 EMP-NO에 PK를 지정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EMP-NM의 낱널 잘 들어왔고, 부서 코드 디폴트 값 낱널 잘 들어왔고, 얘도 정답이네요. 인덱스도 맞죠? create 인덱스, 인덱스명, on, 테이블명, join date의 인덱스 잘 생성됐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EMP-NO를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을 잘 했는데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밑에서 또 얼터를 쳤죠?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PK 이미 지정했는데 지정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4번은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이 됩니다. 다음 13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학생 테이블을 생성한 후 유효한 튜플들을 삽입하였다. SQL 1, 2 문장의 실행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라고 했는데 밑에 보시면 학생 테이블이 있고 지금 학번 컬럼이 PK로 들어와 있고 장학금 컬럼이 있네요. SQL 1, 2를 비교하고 있는데 1은 카운트 아스타를 날렸을 때의 결과고 2는 학번 컬럼을 카운트 했을 때의 결과를 묻고 있어요. 우리가 카운트 아스타를 하게 되면 일단 널 값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 테이블의 행수를 반환을 하게 돼요. 근데 특정 컬럼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컬럼에 널 값이 존재할 경우 그 널 값은 제외를 하고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학생 테이블의 학번 컬럼을 봤더니 얘는 PK 지정을 했네요. 그러면은 이 말은 이 학번 컬럼은 널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카운트 아스타를 하든 카운트 학번을 하든 결과는 무조건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제가 직접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보았던 학생 생성 구문입니다. 학생 테이블 생성 하게 되면 얘는 지금 테이블이 이미 있어서 오류가 나는데 이렇게 제가 미리 값을 좀 넣어놨어요. 학번 1번, 2번이 있고 장학금은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학번이 PK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요 카운트 아스타를 하게 되면 학생 테이블의 행수는 모두 2니까 2가 반환이 되겠죠? 정상적으로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번을 했을 때도 얘는 PK이기 때문에 무조건 2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드롭 테이블 학생을 하고요. 얘를 PK 지정을 안 하고 그냥 널 허용으로 만들어 볼게요. 학생 테이블 널 허용이에요. 값이 아무것도 없고 insert into 그 다음에 3번을 해서 얘는 한번 넣지 말아 볼게요. 그냥 널 값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세 행이 들어가고 지금 장학금이 200만원인데 지금 학번이 하나가 널이에요. 이 상태에서 카운트를 했을 때 얘는 널 값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전체 행수를 반환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한 행이 더 들어갔으니까 3이 정상입니다. 정상적으로 3이 나오고요. 근데 요 학번을 카운트했더니 얘는 아까 널 값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2가 나올 거예요. 요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카운트 아스타를 하냐, 카운트 특정 컬럼을 하냐,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외래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 2개를 고르시오. 외래키, 테이블 생성 시에 설정할 수 있다. 맞죠? 테이블 A가 있고 테이블 B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1번 컬럼이 있어요. 데이터가 쭉 있고 요 1번 컬럼이 PK인데 요 PK를 테이블 B에서 참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테이블 B에서의 1번 컬럼은 얘가 B에서 외래키 FK로 작용하겠죠? 그러면 요 FK는 테이블 B를 만들 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키 값은 널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외래키는 널이 허용됩니다. PK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한 테이블에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아니죠. PK는 한 테이블에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게 맞지만 테이블 B에서 참조하는 경우일 때는 테이블에 여러 개 존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이고 외래키 값은 참조 무결성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맞죠? 요 FK는 요 PK 컬럼을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PK에 존재하지 않는 값을 요 외래키는 가질 수 없다라는 참조 무결성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15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보시면 체크 제약 조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테이블의 특정 컬럼에 설정하는 제약이다. 우리가 체크 제약 조건을 테이블을 만들 때 설정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객 테이블을 만들 때 고객의 나이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age,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지정해주고 데이터 타입 뒤에다가 체크 제약 조건 해서 괄호 열고 나이가 18세 이상인 값들만 넣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체크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기본 키는 반드시 테이블당 하나의 제약만을 정의할 수 있다. 맞죠? 기본 키는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유 키로 지정된 모든 컬럼은 널 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고유 키는
널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PK와 유니크 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널 값의 유무예요. PK는 널 값을 가질 수 없지만 고유 키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외래 키는 테이블 간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 기본 키를 다른 테이블의 외래 키가 참조하도록 생성한다. 맞죠? 외래 키는 기본 키의 어떤 특정 컬럼을 참조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16번 4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EMP 테이블에서 이 컬럼을 삭제하고자 할 때 아래 SQL 문장의 기은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기술하시오. 얘를 없애는 명령어네요. 우리가 테이블의 구조를 바꾸는 거는 alter가 명령어가 된다 그랬죠. DDL을 쳐야 되는데 DDL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alter가 우선 있고 테이블을 생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드롭할 수도 있고 리네임으로 이름이나 뭐 테이블 이름이나 컬럼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DDL이 있고 얘는 지금 컬럼을 삭제하는 거니까 alter 테이블명 기획은 alter가 되고 니은은 drop 컬럼이 되겠죠. 다음 17번 아래 7개의 SQL 문장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할 때 ABC의 3개의 SQL 문장을 차례대로 실행했을 때 A와 C의 셀렉트 문장 수행 결과를 묻고 있네요. 이거는 직접 실습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맨 처음에 부서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직원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있어요. 부서 테이블에 부서번호, 부서명, 부서번호를 PK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말은 널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서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2개의 컬럼과 함께 PK 지정돼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있는데 얘는 직원 번호, 소속 부서, 그리고 직원 번호를 PK로 두고 있고요. 소속 부서가 포린 키로 지정이 되는데 얘는 부서 테이블의 부서 번호를 참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삭제가 됐을 때 딜리트 캐스케이드 옵션이기 때문에 부서 테이블의 부서 번호가 사라지게 되면 직원 테이블의 소속 부서 번호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원 테이블을 생성해 주고요. 부서 테이블에 2건 인서트, 직원 테이블에 3건 인서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부서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고 직원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니 정상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2건, 3건 그랬을 때 요 A 명령문을 날리면 직원 번호를 카운팅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직원 테이블의 행수는 3건이었죠. 그래서 3건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냥 행수로 카운트를 하냐? 이 직원 번호는 아까 직원 테이블에서 PK로 지정이 돼 있었죠. 그래서 무조건 직원 테이블의 전체 행수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건이고요. 그 다음에 delete from 부서 번호가 20인 데이터들을 날린다는 뜻이죠. 지금 부서 테이블에는 이렇게 2건이 있어요. 근데 요 20번인 기획가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여기 부서 테이블의 부서 번호를 삭제를 하게 되면 요 직원 테이블의 소속 부서도 함께 사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직원 테이블에 제가 인서트를 해버렸네요. 지금 직원 테이블에 요 3건이 있는데 20번을 날린다고 했으니까 이 직원 번호 2000, 3000도 함께 날아가야 정상이에요.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한 행이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부서 번호의 20번은 당연히 사라지는 게 정상이고요. 직원 테이블도 보시면 2000, 3000이 사라졌죠. 왜냐면 저희가 딜리트 캐스케이드 옵션을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셀렉트 카운트
직원 번호. 직원 번호를 하게 되면 아까 직원 테이블의 직원 번호는 PK죠. 근데 아까 한 행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1이 정상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 1이 됩니다. 보시면 정답은 2번이죠. 다음 18번. 스테디엄 테이블의 이름을 스테디엄 언더바 JSC로 변경하는 SQL을 작성하시오 라고 했는데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하는 명령어는 rename이죠. rename은 DDL 중에 하나예요. DDL은 아까 테이블을 생성하는 create, 그 다음에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 alter, 그 다음에 구조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리는 drop, 그 다음에 rename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인 rename. rename 테이블명 스테디엄 to 뭘로 바꾸겠다? 스테디엄 언더바 JSC로 바꾸겠다 라는 뜻이죠. 이것도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19번. 표준 SQL에서 테이블 생성 시 참조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 외래키를 선언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차일드 테이블의 FK 생성 시 페렌트 테이블에 PK가 없는 경우 차일드 테이블 데이터의 입력을 허용하지 않는 참조 동작인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이블에 이제 부모 테이블이 하나 있고 자식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부모 자식이라는 말은 이 자식 테이블의 컬럼이 부모 테이블에 어떤 컬럼을 참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참조 관계에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요 1번 컬럼이 있고 여기도 1번 컬럼이 있어요. 근데 요 부모 테이블의 1번 컬럼에 뭐 10, 20, 30의 값이 있고 자식 테이블에서는 지금 1번을 참조를 하는데 요게 부모 테이블에서는 PK예요. 그러면 요 자식 테이블에서는 FK겠죠? FK는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 했으니까 뭐 10이 한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30, 20, 20, 30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부모 테이블에는 10, 20, 30이라는 값밖에 없는데 자식 테이블의 PK 컬럼 값에 예를 들어서 5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부모 테이블에 50이라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자식 테이블에 먼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요게 의존하고 있다고 해서 dependent라고 합니다. 1번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삭제 시의 액션이죠. 마스터가 삭제 시 차일드도 같이 삭제되는 얘는 삭제랑 관련이 있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restrict는 딜리트 할 때 액션인데 차일드 테이블의 PK 값이 없는 경우에만 마스터 삭제를 허용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참조하고 있는 값이 있는데 PK에서 사라져버리면 안 되니까 restrict를 거는 거예요. 그게 restrict의 역할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삭제랑 관련된 옵션입니다. 그리고 automatic 얘는 insert 액션이긴 한데 automatic은 마스터 테이블의 PK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마스터 PK에 이 값을 생성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즉, 요 값을 인서트를 하려고 하는데 50이 없어. 그러면 자동으로 50을 부모 테이블에 만들고 자식 테이블에도 50을 넣어주는 요 역할을 하는 게 오토매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맞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0번. 아래와 같은 SQL문에 대해 삽입이 성공하는 SQL문은? 이라고 했는데 인서트를 했을 때 오류가 나는 문장과 성공을 하는 문장을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선 텔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id, 그 다음에 amt, degree가 있네요. insert into 테이블명 values 하고 값을 나열을 했는데 테이블명을 명시할 경우에는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을 이 values 값에 다 넣어줘야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id가 넘버고 1, 그 다음에 AMT가 100이고 디그리가 바차 2에 1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x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서 인설트를 하게 되면 성공이 되겠죠. 일단 1번은 틀렸고 2번 insert into 테이블명 id, amt, degree에 다 넣겠다. values id에는 2, amt에는 200, degree에는 ab를 넣겠다고 했는데 degree는 지금 바차 2의 한 자릿수예요. 요 ab는 자릿수가 초과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리고 insert into 테이블명 말고 특정 컬럼을 지정해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데 난널 컬럼은 무조건 포함을 해서 넣어야 돼요. 널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AMT가 지금 난널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AMT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4번은 테이블명 ID AMT PK이고 하나는 난널 values 3, 300 int 숫자로 잘 들어왔네요. 4번은 성공합니다. insert into 테이블명 다 지정해줬고 pk, 난널, 디그리는 널값 허용이니까 널값이 들어가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상으로 11번에서 20번까지 문제풀이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